자, 터치비의 유망주 시리즈 공격수 편입니다. 현재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등 이미 완전체로 거듭난 선수들도 있는 반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격수들도 있는데 과연 터치비가 내세운 기준에 만족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근본력이 충만할 것 같은 측면 자원입니다. 20-21 시즌 분데스리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슈투트가르트의 슈퍼 탤런트, 바로 실라스 와만기투카입니다. 분데스리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와만기투카가 공격수 부분에? 라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와만기투카가 포워드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공격적인 재능이 빼어나다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와만기투카는 188의 큰 신장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순간 스피드를 자랑하는 전천후 자원입니다. 공격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헌신도도 높기에 현재는 슈투트가르트의 3백 체제에서 우측면을 맡고 있죠. 개인적으로 스카우터계의 거장 스벤 미슐린 탄티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미 와만기투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십자인대 부상으로 20-21 시즌을 마감했지만 이전까지 와만기투카의 스탯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리그 25경기에서 11골 5도움을 기록, 한때 90분당 공격 포인트 수치에서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드리블 성공 9위, 90분당 도움 수치 10위 등 공격적인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전진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레시브 런스 항목에서 르로이 사네, 제이든 산초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는 것도 와만기투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드리블 방향을 결정하거나 슈팅 또는 패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올바른 상황 판단을 내리거나 이타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의 다재다능함에 매료된 여러 빅클럽들이 이미 레이더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슈투트가르트한텐 미안하지만 그의 차기 행선지는 아마 규모가 더욱 큰 클럽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 우측에는 와만기투카가 있다면 좌측에는 페드로 네투가 있습니다. 20-21 시즌 조타의 이탈, 히메네스의 장기 부상으로 어려워진 울브스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죠. 172의 신장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신체 밸런스가 좋은 덕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또한 최근 축구 트렌드와 달리 왼발을 주로 사용하면서 왼쪽을 선호하는 클래식 윙어의 스타일이죠. 20-21 시즌 리그 31경기에 나서 5골 6도움을 기록했는데 울버햄튼이 공격 쪽에서 부진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네투의 활약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네투와 트라오레가 역습 상황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좌우를 흔들어주고 히메네스가 마무리하는 그림이 울버햄튼의 주요 공격 루트였지만 이 시나리오가 구현되지 못했기에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투의 존재감만은 여전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갓 21세가 된 네투의 기록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울버햄튼에서 네투는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경기당 9.47개의 전진 드리블 시도로 유럽 5대 리그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역습 대부분이 네투의 발끝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물론 왼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쉽지만 바르셀로나의 트린칸과 함께 포르투갈의 측면을 향후 10년 이상 이끌 것은 분명합니다. 세리에 A 29경기 15골 2도움으로 호날두, 루카쿠에 이어 득점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센터 포워드 두산 블라우비치가 그 주인공이죠. 세르비아 국적의 블라우비치는 190cm에 육박하는 장신 공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좋은 발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또한 신체 조건만 보면 타겟형 공격수 같지만 실제 플레이는 더욱 역동적입니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주거나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 등 다양한 매력을 뽐내죠. 블라우비치의 20-21 시즌 히트맵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경기장 전역을 누비며 피오렌티나의 공격을 책임지죠. 블라우비치의 능력은 역시 박스 안에서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경기당 평균 0.4개의 키패스, 시즌 전체로 봐도 빅찬스 제공 횟수는 3회에 불과하며 경기당 터치 횟수도 30회를 선회하죠. 하지만 90분당 3개의 공중볼 경합 승리, 평균 슈팅 3회 등 골문 가까이에 있을수록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플레이 스타일로 봤을 때 향후 전문적인 스코어러로 발전할지 또는 완성형 공격수로 성장할지는 미지수지만 그 어떤 방향으로도 성장 기대치가 높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리그 15위, 30경기에서 38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피오렌티나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공격수는 제2의 질라탄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물론 플레이 스타일이나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지만 스웨덴 국적이라는 점, 190이 넘는 신장을 보유한 장신 스트라이커라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별명이 붙었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삭은 이전 도르트문트의 스카우트팀이 발견한 보석으로 19-20 시즌부터 라리가에서 활약, 20-21 시즌에는 26경기에 나서 13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큰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양발 모두를 잘 쓰는 덕에 박스 안이라면 어느 위치에서도 슈팅이 가능하죠. NPXG 수치에서 무려 0.49를 기록 중일 만큼 빼어난 득점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톱으로 출격하지만 경기장 전역을 잘 사용하고 수비를 등진 채로 원터치 패스를 이용, 팀원들에게 기회를 내주는 플레이도 일품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에이스 오야르사발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일찍이 10골 고지를 넘은 이삭 역시 향후 축구계를 이끌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망주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선수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